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 가족관계법을 담당한 이찬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법을 공부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할지, 그 다음에 가족관계법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관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예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우리가 법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 경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족관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법이 있고 예규가 있는데요. 어떤 사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상당히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관계 등록법은 1조 목적부터 그 다음에 124조 과태료 부과까지 상당 부분 우리가 연이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종전에 호적법이 있었습니다. 호적법을 대체하는 그러한 절차법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가 신고라든가 어떤 이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당락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가족법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국제사법에서 나오는 준거법, 이러한 아주 어려운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러한 약간 어려운 그런 과목에 해당합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법은 2008년도 말이죠.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종전에 우리가 호적법이 있었습니다. 민법과 함께했던 호적법의 역사를 이어받은 그런 절차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조문에서 어떤 변형된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 사례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이런 외국과 관련된 그런 법률 행위도 우리 가족관계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이 내용을 쉽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대고시에서 가족관계법을 강의를 맡았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가는데 바로 일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법을 우리가 상당 부분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법하고 우리 가족관계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 문제 같은 경우도 단순한 사례 문제는 절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출제됐던 문제가 상당히 변형이 돼가지고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법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무사 합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가족관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족관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에서 124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조에서 이제 124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조문은 뭐 많지가 않습니다. 1조는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 자, 가족관계에 대한 목적이 되어 있고 124조는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벌칙.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분포를 봤을 때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폭넓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면 민법이 바탕이 됩니다. 민법이 이제 바탕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민법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적인 성격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적인 성격.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관계법은 이렇게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식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가령 뭐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부적합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반려 행위는 바로 행정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가족법에 나오는 그러한 이론적인 측면을 밑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족,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친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상속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입양이라든가 파양이라든가 뭐 친생자 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1조부터 124조까지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없어요. 조문 봐서는 별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법과 더불어서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 이 예규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열심히 해줘야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예규 말고 우리가 이제 선결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어요. 이 선례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사실 최근에 선례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양을 했다든지 입양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 경향을 봤을 때는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출제됐다 그러면은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단 똑같은 문제는 다시 한번 출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고, 그 다음에 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가족관계법에서는 용어가 색다르다. 용어가 상당히 처음 나오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민법이라든가 다른 여타 사법에서 규정한 용어와 전혀 다른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호주제에 있던 어떤 내용이 대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제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주의적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이제 가족관계법은 뭐냐면 개인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호주제에서 우리가 어떤 기록을 했던 내용과 지금 가족관계법에서 기록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가족관계법은 신분법이에요. 그래서 신분 변동, 이 신분 변동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을 끝까지 1조에서 124조까지 항상 우리가 염두하면서 공부를 해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되냐면 우리는 공시라든가 공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알 권리라든가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보장하고, 그리고 어떤 뭔가 절차적인 면에서 우리가 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헌법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 민법과 같이 궤를 같이 했던 호주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특히 이것은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성평등 이런 것을 우리가 불평등 같은 걸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그러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관계법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또 해야 되냐면 뒤에 보면은 이 비교하는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비교하는 부분. 이 비교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종전의 법과 종전의 법이죠. 종전의 뭐 호주 제도라든가 이런 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비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에 개설된 신법 있죠. 개설된 어떤 신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의 특별법인 민법의 절차법인 가족관계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예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습할 시간은 상당히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진도를 나가면은 그 진도에 맞게 우리가 복습을 한다든지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명확하게 필기를 해 두어가지고 다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발서실을 잘 맞아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가족관계법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함정이 많습니다. 무슨 함정이 많냐면 민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민법과의 관계를 좀 떼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시험이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족관계법을 우리가 법무사 시험에서는 양이 좀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가장 어렵게 되는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수업에서 우리가 수업을 나갈 때는 약간 템포가 빨리 나갈 부분은 빨리 나가고 그다음에 좀 생략할 부분은 또 생략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이렇게 뭡니까?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본 수업에서 우리가 합격의 영광을 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